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어문규정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10강을 아주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가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국어는 방대한 양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방대한 양의 출발은 어문규정이죠. 흔히 최대 6대 어문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글 맞춤법부터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 발음, 그리고 외래어, 로마자 표기까지 해서 크게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우리 공무원 20문제 가운데에서는 이 어문규정에서 최소 5문제 이상이 출제되는데 과거에는 8문제, 이렇게 10문제 가까이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공무원은 우리 국어와 관련돼서 업무 능력의 출발이 바로 공문서와 관련된 어문규정이죠. 공무원인데 맞춤법을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틀리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죠. 세금의 누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그것으로 인한 오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하는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작게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가되 전체 총정리를 해서는 1350가지 정도의 OX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상국어, 우리 이론서에 있는 1권 뒤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그 내용 등을 토대로 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최근에 더 추가된 한 100개 정도의 추가 우선순위와 그리고 예상 문제들도 제가 한 30제 정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제 이야기하죠. 어문규정은 세모가 없다. O와 X가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확함에 관한 거죠. 과거에도 제가 그런 강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닉네임의 일부였는데요. 옳고 그름을 배우자라고 하는 말이 제가 아주 멋있게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학문이라는 것은 학자적인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과목으로서 O와 X를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비슷하다. 감으로 한다, 찍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그 효율성에 의거하여서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강의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OX 강좌가 제가 2가지가 있잖아요. 국어 전체를 이론화해 놓은 OX도 있고요. 지금은 어문규정 OX가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었어요. 자, 우선 칠판 한번 이동해서 볼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 오늘 저는 이제 첫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이 강좌를 듣는 대상들은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는 중간에 공부를 해왔던 과정들도,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강좌는 처음 하듯이 하나하나 가급적 다 좀 짚고 O와 X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OX, 그리고 띄어쓰기 OX, 표준 발음법, 외래어, 로마자, 그리고 최근 어문규정 OX와 예상 문제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좌들 역시 잘 프린트들 또 자료들 잘 출력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제일 좋고요. 항상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칠판에 오늘도 많이 써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봄으로 인해서 써보면 글자의 형태가 좀 이거 이상한데? 이게 맞나 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촉각적으로 빨리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지만 줄여 1350개만큼은 다 맞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맞춤법 우선순위 OX로 보이면서 위층과 위층에 관한 거죠. 잘 알고 있지만 위층은 맞고 위층은 틀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위아래 구별이 있으면 위를 적고 위아래 구별이 없으면 옷을 적는다. 그리고 위아래 구별이 있지만 거센 소리, 된 소리와 올 때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론화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위를 쓰는 경우와 옷을 쓰는 경우와 위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위아래의 구별이 있다. 얘는 위아래의 구별이 없다. 얘는 2가지겠죠. 첫 번째, 위아래의 구별이 있으니 위를 썼지만 거센 소리나 된 소리와 올 때 그랬죠.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우선은 위아래 구별이 있는 윗입니다. 윗. 그리고 옷
그리고 위가 되는데요. 자, 윗을 쓰는 사례 윗니, 아랫니가 있겠죠. 윗입술, 아랫입술이 있겠죠. 윗도리, 아랫도리가 있을 거고요. 윗사람, 아랫사람도 있겠죠. 자리에 윗목도 있고 아랫목도 있겠죠. 모두 아래를 붙여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표기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위아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중 우덜은, 어른은 언제나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래 어른, 아랫 어른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돈은 돈인데 프리미엄, 돈을 얹어주는 웃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역시 우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우도시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의 구별이 없는 겉옷이죠. 겉옷. 그래서 잠바 또는 점퍼라고 불리는 외래어 표기법에 둘 다 맞는, 또는 재킷이라고 하는, 자켓은 틀리고요. 재킷은 맞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겉옷을 우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위옷이라는 것도 가능해서 이 우옷과 위옷은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때 위옷은 상의라고 하는 거죠. 상의. 이제 상의가 있으면 하의도 있겠죠. 그때 하의는 이제 아래 옷이라고 하는데 시옷 없이. 그래서 윗옷과 우옷 중에 뭐가 맞냐라고 하면 둘 다 맞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는 우옷을 이제 예로 제시를 하면서 위아래 구별이 없는 겉옷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위아래 구별이 있는 윗옷일 때는 상이라는 의미로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는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위아래 구별이 있지만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즉 그러니까 키읔, 티읕, 피읕, 치읕,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앞에는 시옷인 마찰음을 적지 않아요. 이 마찰음과 이 소리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시옷 없이도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1번에 나오는 위층과 그리고 위쪽, 그리고 위턱, 위편.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의문을 고려하여서, 즉 치읓이나 쌍지읒, 티읕, 피읕을 고려해서 아래층, 아래쪽, 아래턱, 아래편이 되지만 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칠판에 제가 적는 방식을 잘 보시면 이론을 설명하고 예를 확장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예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금 이야기는 출발은 2014 우리 국가직 9급 문제, 바로 첫 번째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다시 위층이 맞고 윗층이 틀린 이유들은 설명하자면 위아래가 있지만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 왔기 때문에 시옷을 적지 않는다. 발음도 잘 하셔야 되겠죠? 위층이라고 적고 위층 이렇게 디귿 발음이 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받침 없이 위층, 위쪽, 위턱, 위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아래로 바꿔도 가능하겠죠? 아래층. 아래층 한번 써볼까요? 아래층.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아래쪽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더라도 시옷이 없는 것이 어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뒤라는 단어를 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떨 때는 뒤를 쓰고 어떨 때는 뒷을 쓰겠죠. 뒷을 쓸 때는 역시 뒷 의 의미가 있으면서 합성어가 될 때 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러나 역시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쪽 또는 뒤편, 뒤뜰 또는 뒤처리, 뒤끝, 그리고 뒤와 관련된 뒤풀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면 분명히 어딘가, 특히 어디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 자막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신문 기사들이잖아요. 이런 데 보면 맞춤법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풀이 같은 것을 이렇게 시옷을 넣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거센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를 확인하셔서 시옷을 적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쉽겠죠. 뭐 전혀 뒤와 상관없지만 나룻배, 뒤에 이제 다 여기 다 속해 있는데요. 나룻배와 나루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룻배는 고유어의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나룻배라면, 나루터도 고유어와 고유어가 만났지만 이때는 거센 소리인 티읕 앞에 왔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루터, 나룻배 이렇게 했을 때 그 표기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OX를 하려는 의미가 이 한 가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선순위 잘 나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응용하는 거 맞고요. 단기간에 많은 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칠판을 통해서 강의 잘 보시고 발음해 보시고 또 따라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위층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위쪽이, 이제 번호대로만 써보더라도 위쪽이 맞다는 거, 이제 시옷을 적는 위쪽은 틀리다는 거 알겠죠? 우리 칠판에 다 있습니다. 위쪽의 문제는 여기에 보이니까요. 자, 3번의 위턱도 같습니다. 위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신체에서의 턱의 부위, 위턱이 있으면 아래턱도 있겠죠. 그래서 거센 소리의 위턱, 위쪽. 또 4번에 이제 뒤편까지도 다 했어요. 3번에 위편이었어요. 3번에 위턱, 위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위턱이 나왔군요. 위턱과 위턱으로 간다면 역시 그렇지. 위편, 위편으로 지금 이야기했어요. 위편이 있고요. 윗편이 있다면 위편은 맞고 윗편은 틀리겠죠. 자, 4번에 뒤편도 똑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뒤편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시옷을 넣는 뒷편은 틀리다. 그래서 1, 2, 3, 4가 모두 같은 경우,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4를 해결했습니다. 위아래의 구별이 있다라는 이제 마지막 가장 검증은, 스스로 검증은 이렇게 글자만 적어 놓는 거죠. 윗, 웃, 위라는 네 가지를 적어 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어떨 때는 윗, 어떨 때는 웃, 어떨 때는 위, 이렇게 딱 틀만 적어 놓고 나머지는 예를 채우셔도 좋겠죠. 자, 이제 5번으로 가서 생각 건대 규정이죠. 생각 건대가 맞고 생각 컨대가 틀린 이유를 한글 맞춤법 규정으로 확인한다면 바로 40항 직전 39항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띄어쓰기 40이랑부터 50항까지 띄어쓰기인데요. 바로 그 직전 이제 40항 규정에 나옵니다. 한글 맞춤법 40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했을 때 아까 6대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면 한글 맞춤법 57항에 그 안에 띄어쓰기 41항부터 50항까지, 표준어 26항, 또 표준발음법 30항, 외래어 표기법 15항,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7항, 이렇게 해서 총 135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의 이름은 아직은 할 필요 없고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따지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저랑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틀을 정해 볼게요. 첫 번째, 학원대가 줄어들면 이것은 컨대가 되는 것이 맞죠. 또 하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치가 되는 것이 맞는 축약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축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학원대가 컨대, 하지가 치,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외울까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에요. 예외인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 나와 있는 하지는 지가 이루어지는 탈락, 또는 지금처럼 학원대가 오게 되면 건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이 되어서 예외라고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문 규정에서도 그냥 O다, X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칙과 예외로 범주화해서 크게 주머니를 만드는 게 좋죠. 그럼 그 안에 다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많죠. 다음 중 적절치 않은 것, 또는 중요치 않다, 상관치 않다, 만만치 않다. 자,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모두 하지의 줄임말인 치가 되는 거죠. 또는 컨대를 쓰더라도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도 적절컨대, 중요컨대, 상관컨대 이렇게 해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컨대를 쓰더라도 만만컨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관컨대, 적절컨대 이렇게 한다면 학원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컨대가 되는 나머지와 이제 모두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뭐 이런 시간에 저랑 배우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동방신기라고 외우라고 했었어요. 동방신기. 이때 동방신기는 안울림 소리의 자음이죠.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음 받침 또는 모든 모음을 울림소리, 다른 말로 유성음이라고 하는데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흔히 나라마음이라고 저는 외우게 합니다. 나라마음은 울림소리, 동방신기는 안울림소리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안울림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이 무성음이 오면 탈락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 약속된 예들도 아주 많죠. 뒤에 이어질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생각지 못한 거죠. 넉넉지 않죠. 녹록지 않죠. 익숙지 않죠. 깨끗지 않고요. 용납지 못할 일이 되겠죠. 허락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받침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방신기의 기역 계열들이 상당히 단어로 많이 보이는군요. 더불어서 시옷 계열도 비읍 계열도 모두 하다에서 온 말이었다는 거죠. 생각하다, 넉넉하다, 녹록하다, 허락하다, 익숙하다, 깨끗하다, 용납하다의 하다 계열이 동방신기와 오면 탈락이 이루어진다. 어때요? 외우기 좀 편하겠죠? 여기에 더하여 건대도 있겠죠. 생각, 건대, 탈락이 이루어지겠죠. 또는 허락, 건대,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허락, 건대, 익숙, 건대, 뭐 용납, 건대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고요. 하나 더 하자면 같은 방식이지만 다정하다를 줄이면 다정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생각하다를 줄이면 생각다 못해 이렇게 되겠죠. 다정타와 생각다의 차이도 똑같은 차이. 얘는 울림소리와 오는 원칙인 다정하다의 줄임말이고요. 얘는 동방신기, 기역받침의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음도 표기도 잘해야 하는 생각다 못해, 생각다 못해 이렇게 된 거고요. 다정타 못해 또는 그는 매우 다정타라는 것도 2013 시험에 또 출제되기도 했으니까요. 다정하다의 다정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일단 건대와 컨대를 확인한다면 5번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복습하듯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는 것과 함께 입으로 움직이면 좋은데요. 왜 생각 건대라고요? 동방신기니까. 알겠죠? 생각하다에서 비롯된 탈락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 건대, 생각다 못해, 생각지 못한 이렇게 생각에 연결된 세 가지가 다시 하면 잘 나와서 생각다, 생각지, 생각건대 이렇게 조금 불편해요 사실. 그래도 그것에 불편한 마음을 지우고 막 반복해서 외우면 발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좌의 특징들이 제가 또 정확한 전달력으로 발음으로 해주기 때문에 청각적으로도 오래 잔상이 남지 않을까, 시각과 청각의 잔상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전혀 별개인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는 경우가 바로 서슴지 않다죠. 서슴지 않다. 바로 뒤에도 또 이어지는데 서슴지는 서슴치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서슴지가 동방신기 나라마음 이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래 기본형이 서슴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서슴다가 서슴지 그냥 이렇게 어미 변화를 한 거라서 축약 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다를 먹지, 가다를 가지, 듣다를 듣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문제는 왜 사람들이 서슴치 말고 이렇게 했을까요?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발음을 아마 잘못하다 보니까 와전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서슴지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럴 때 지를 쓰는. 또 발음에서 헷갈려하는 거지만 괜찮지 않다. 괜찮지가 되겠죠. 이것은 괜찮하다에서 온 말이 아니라 역시 괜찮다, 괜찮다에서 온 말이죠. 그런데 히읗이 들어가면서 발음이 축약이 되어서 발음은 치처럼 발음하는 게 맞죠.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그러나 표기는 지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문제 생각 건대부터 설명이 되었고요. 자, 이제 7번의 나루터. 자, 역시 이제 지우대 여러분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틀을 바꿔서 해볼게요. 어떤 것은 치를 적고 어떤 것은 지를 적는다. 어떤 것은 컨대를 적고 어떤 것은 타를 적고 어미에 어떤 것은 건대를 적고 어떤 것은 다를 적는 이유가 됐어요.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바로 동방신기란 말이에요. 동방신기. 동방신기에는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 나오는 하가 아예 탈락되는 거죠. 다시 생각다, 생각지, 생각건대를 먼저 묶어보시고요. 그 이외에 적절컨대 또는 중요컨대, 컨대도 있고요. 적절타, 중요타도 있을 것이고요. 적절치, 중요치, 상관치, 만만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한 묶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의 생각 건대 6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5번의 익숙지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였으니까요. 자, 5번의 익숙지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맞는 걸로 갑시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5번으로 썼지만 이제 6번이었어요. 자, 6번의 생각 건대가 맞는 이유들이 탈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의 익숙지, 6번의 생각 건대. 자, 그렇다면 7번의 나루터도 역시 앞에서 했던 거와 이제 겹치는군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티읕을 보고서 나루터라고 했겠죠. 하지만 나루 빼는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어 문제는 뭐예요? 다음 중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예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우리가 맞춤법 우선순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갈까요? 8번의 서슴지까지도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8번까지만 써놓고 다시 새로운 범주로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9번에 나와 있는 이제 백분율과 관련된 건데요. 이 백분율의 유래 문제라는 거죠. 두음법칙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자, 두음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특수한 두음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은 율열이라고 적고 어떤 것은 률열이라고 적는데요. 율열을 적고 율열을 적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 모음이나 니은 앞에 모음이나 니은과 함께 올 때는 다음에는 율열을 적고 나머지 자음 뒤에는 률열을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음이나 니은 다음, 나머지 자음. 굉장히 외우기는 쉽겠죠. 자,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나와 있는 율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율이라든지 또는 운율이라든지 또는 선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열이라든지 또는 이게 펼쳐놓은 나열도 있고요. 또 극장에서 보면은 가열, 나열, 다열, 라열 이런 거 있겠죠. 열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율열을 적는 사례들이죠. 백분율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실패율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율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율열은 바로 모음이나 니은 다음, 모음이나 니은 다음 이러면 이제 충분하겠죠. 자, 이제 나머지 자음 뒤에 나오는 률열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아까 실패와 반대되는 성공은 성공률이 되는 거고요. 또는 자살률이 높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률이군요. 또는 경제 성장률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 합격하셔야 되니까요. 합격률이 높겠죠. 합격률, 률이 모두 나타나 있는 경우군요. 또는 우리가 음수율, 음위율, 음보율 이런 걸 얘기할 때 외형률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받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자, 또는 이제 좌우로 정렬한다고 하죠. 정렬.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좌우로 정렬 할 때는 정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뜨거운 정렬,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거죠. 뜨거운 것은 아예 얘는 열기의 열이 되는 거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열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더울 열자를 쓰는 거니까 이건 한자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한 묶음으로 설명한다면 백분율의 이유가 나오겠죠. 자, 백분율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니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이게 입에 붙어야 되겠죠? 오늘 범주어 하면서 또 복습도 제가 한 번씩 해드릴 텐데요.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번에 백분율이 되었고요. 물론 뭐 열과 관련돼서 받침 없는 것들 중에서는 뭐 치열하다, 뭐 이런 열도 있겠죠. 뭐 가열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럼 뭐 열을 더한다 이런 건 당연히 열인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의 율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율, 통계치를 말하는 비율과 관련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율도 있고요. 순서, 배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줄지을 열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은 백분율이었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에 떡볶이군요. 떡볶이의 이제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발음의 문제는 아니죠. 발음으로 가면 떡, 그 다음에 뽀, 그 다음에 끼, 뭐 이렇게 되겠죠. 떡볶이, 떡볶이라고 발음은 나는 것이 얘는 된소리 발음이 날 것이고 얘는 쌍기역이 올라가서 연음이 나기 때문에 발음은 그렇죠. 하지만 표기상으로는 떡을 볶다라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떡을 볶다의 떡볶이가 전미사 이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 원형 자체, 특히 이런 받침 하나 주의해야 되겠죠. 떡볶이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꽃꽂이 한다고 하죠. 꽃꽂이. 꽃꽂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즉 꽃이라는 플라워의 치읓 받침과 꽃다라는 지읒 받침과 전미사 이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발음과 표기를 잘 해야 되는 대표적 또 단어들일 수 있어요. 자, 10번에 떡볶이가 있습니다. 자, 11번 또 바로 이어갑니다. 자, 11번에 맞는 것 내가 갈 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어체 발음에서 가장 또 실수하는 것이 표기와 발음의 차이죠. 사실 발음은 갈게라고 나는 게 맞죠. 하지만 표기는 갈게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사소리 표기와 관련된 한글맞춤법 54항 규정인가요? 리을 개라고 하는 것은 어미인데요. 이 어미는 이해사소리로 적는 어미라는 거예요. 이해사소리로 표기하는 어미. 바로 이런 예들이 추가로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리을 개와 함께 리을 걸 이런 거 있죠. 리을 지라도, 리을 지연정.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사소리로 적는 사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뭐 할세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가 갈세라,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질세라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을 어미라고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써도 되지만 이어지는 형태들이겠죠. 그래서 그가 뭐뭐 할 걸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가 갈지라도, 갈지언정, 뭐 할세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특히 리을 개는 우리 구어체에서 참 많이 나오니까요. 내가 갈게, 할게, 볼게, 먹을게, 있을게, 공부할게 이렇게. 혹시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나도 깨라고 적은 건 아니었을까? 뭐뭐 할게, 뭐뭐 할 걸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해사소리 표기입니다. 그래서 개는 맞고 깨는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발음까지 내가 갈게, 내가 갈걸 이렇게 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발음은 된 소리로 하시고요. 표기는 예사소리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내가 갈게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12번 이쪽으로 적어볼까요? 자, 12번 이제 요컨대가 있군요. 요컨대는 그냥 요컨대, 요약하건대 이렇게 대가 되는 거니까 아이의 대와 어이의 대를 주의해야 하면서 또는 컨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요컨대는 그 자체로서 짧은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13번에 칠흑 이야기 좀 할까요? 자, 칠흑 같은 어둠이다. 물론 칠흑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니에요. 13번의 초점이에요. 자, 13번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옷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한글맞춤법 30항에 나오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표기 규정에 아예 명시되어 있죠. 큰 틀을 정하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국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 사이시옷 표기인데요. 언제 시옷을 적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 1350이라는 이 강좌 안에서도 가장 많은 예가 이 시옷을 적느냐 안 적느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이시옷을 적는 원칙은 고유어와 고유어가 왔을 때,
즉 순우리말과 순우리말끼리 결합했을 때 합성어가 되어서 시옷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참고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것은 100% 올 합성어일 때 가능한 거죠. 모두 합성어일 때 가능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글 맞춤법 30항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찾아서 더 추가 공부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도 역시 시옷이 들어갑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이고요. 자, 세 번째는 한자와 한자어가 만났을 때죠. 한자어가 한자어끼리 만나면 이때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한자어는 원래 우리말이 아닌데 여기에다 시옷을 넣어서 임의적으로 글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반면 예외 6가지, 단 예외 6가지가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 6가지가 있다. 단 예외 6가지가 있다. 어때요? 자,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요? 시옷을 적지 않는 사례들 중에 곡간, 새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이었죠. 곡간, 새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 자,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곡간, 새빵, 횟수의 수라는 글자가 여기 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 암기가 가능하고 갑니다. 곡간, 새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 어때요? 자, 문제는 이제 한자어라는 걸 아느냐, 한자어인지를 모르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한 번이라도 더 써보시고 그래 이거 한자였지, 이거 한자였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자를 좀 쓰면서 가볼까요? 한자어인데 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대가, 개수 또는 시가, 그리고 초점 또는 내과, 외과, 소학과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시옷이 절대 들어가서 안 되는 한자어예요. 근데 시옷을 한번 써볼까요? 대가를 치른다거나, 개수가 몇 개냐고 하거나, 시가에 얼마라고 하거나, 초점을 맞춘다거나, 내과에 같다거나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내과 이런 건 뭐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시각적으로 이런 글자에 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칙, 한자와 한자어는 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입에 붙여주면 좋겠죠. 따라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갑가자를 써서 대가를 치르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1개, 2개를 나타내는 개수라고 생각만 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간상 한자를 다 못 쓰더라도. 시가라는 것도 한자는 2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의 가격이라고 하면 시가에 얼마 이렇게, 또는 뭐 시장 가격을 뜻하는 시가 이런 것들도 동음이어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표기에는 시옷을 절대 적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 13번에 나와 있는 초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 붙다라는 점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다고 생각할 만하니까 초점이다 이렇게 할 만하죠. 우리 노심초사의 초자도 있을 거니까요. 내과야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안내자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내과든 외과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럴 때 역시 내과도 외과도 한자어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외 6가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곡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고를 나타내는 곡간에 사이간자를 쓰는 거니까 한자어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새빵, 특히 이제 새빵 시리즈가 우리 뒤에 이제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적은 얘들은 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라고 봐줄만 하겠습니다. 새빵 예외적인 거죠. 횟수는 동음이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쓰는 횟수는 바로 여기에 어울리는 예외고요. 하지만 물건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회수하다라는 게 있죠. 회수. 그 회수라고 하는 것은 시옷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숫자는 수와 관련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 착간이라는 것도 뭐 차와 차 사이 또는 이제 착간이라고 하는 게 차와 차 사이라는 의미보다는 원래는 한 량,
기차의 차에 있는 그 사이, 그러니까 차간에서 뛰지 마세요 하는 그 차간이고요. 차와 차 사이는 한자는 같지만 차간 거리를 확보한다고 하죠. 그래서 차간이 되는지 차간 거리의 차간이 되는지는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고요. 택간이라는 것도 옛날에 이제 가옥구조에서 한옥집 같은데 택간이 따로 있었죠. 본체가 있고 뒤로 물러나 있는 퇴간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한자어들을 제가 다 쭉 나열한 이유들은 마음속에 한자어와 관련된 사이시호 규정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3번으로 돌아가서 초점에 왜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한자와 한자어는 시옷을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예외였다면 곡간세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한자어와 한자어일 때. 자, 그 외에는 이제 고유어, 고유 한자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번호를 누적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타이틀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지워볼까요? 사이시옷이라는 표기와 관련된 규정만 딱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래, 예외가 있다고 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사이에는 또 사이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까와 이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앞에는 시옷을 안 적었겠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는 나루터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던 거센 위층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던 이것은 합성어나 또는 고유어나 고유어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는 시옷을 적지 않아야 되고요. 또는 이것이 합성어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파생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즉 달림별님 해님이라고 할 때 해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님은 전미사라서 해님, 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임금님을 다른 말로 나라님이라고 하는데 나라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라님. 왜? 님은 전미사라서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외래어에는 시옷이 또 안 들어가요. 피자집, 핑크빛 이런 거 할 때 피자와 핑크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으로 또 발음상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 발음의 변화가 없을 때는 시옷을 적지 않아야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서도 머리말이라든지 머리글, 예사말 이런 것들은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일 이런 거. 근데 농산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산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예산말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예사 이야기는 나온 김에 예사말이 있고요. 예산일이 있어요. 얘는 한자, 즉 그러니까 한자 하나에다가 그리고 고유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옷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는 발음이 그대로 예사말이라는 거예요.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시옷이 안 들어간 거고요. 얘는 발음에서 예산일 이렇게 니은으로 변화가 되죠. 예산일이 아니야. 예산일이 아니야. 그래서 니은의 발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시옷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일은 시옷이 들어가고 예사말은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때요? 조금 어려운 이제 이야기들이 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원칙처럼 O와 X는 생각하고 가자는 거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말이죠. 자, 13번의 초점이었습니다.